현명하게 잘 투자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요. 또는 이제 쉬운 것도 아니죠. 본인이 어떤 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오늘은 ELS와 D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라고 하죠.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하고 아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팔아서 문제가 됐던 DLF라는 상품도 DLS라는 것을 펀드로 싸가지고 만든 상품이었는데 안 좋은 일로 시끄러워서 아무래도 엄청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상품이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파생결합증권 상품이 발행 잔액이 벌써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달에도 10조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쌈짓돈을 이 상품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국민 재테크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현명하게 잘 투자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바케이긴 합니다만 나름 4에서 6% 정도 요즘 예금금리 생각하면은 꽤 훌륭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ELS와 DLS 상품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ELS부터 보면은 Equity Linked Securitie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삼성전자나 코스피 같은 주가 지수에 연계돼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종목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코스피나 니케이 지수, 홍콩 항생 지수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DLS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고 해서 주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만든 이런 상품을 DLS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주식 말고 석유 가격이나 금리 또는 신용 이벤트를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보통 ELS와 DLS는 이런 파생 상품 자체 운용이 가능한 대형 증권사에서 만들고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DLF 사태도 결국에는 은행에서 판매가 됐던 건데 이 이슈 때문에 은행에서 이런 어려운 파생 상품을 팔아도 되느냐라는 게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DLS나 ELS를 은행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증권사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서 이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ELS와 DLS 상품에 대해서 좀 특징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ELS 투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ELS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L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상품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진 약속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그 정해진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약속된 조건, 즉 게임의 룰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게임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결코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요. 또는 쉬운 것도 아니죠. 이 게임이 무서운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좀 오랫동안 버티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는 채권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국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은 게임인데 인정사정 없는 게임인 거죠. 이 게임의 룰은 증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지수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ELS 별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스텝 다운형 유형의 E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스텝 다운형 ELS는 정해진 시점마다 주가나 주가 지수를 평가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 평가일에 미리 약속된 기준보다 주가가 높다면은 약속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스텝 다운형 ELS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평가일에 가상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해진 수익률을 가지고 원금과 함께 조기 상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준보다 주가가 낮게 된다면은 그 평가일은 지나고 다음 평가일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기준을 못 미치고 또 다음에도 못 미치고 마지막 만기일까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주 큰 폭의 원금의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시 상품 설명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증권사별로 굉장히 상이하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품 설명서의 ELS 유형이나 이제 기초 자산, 수익률, 만기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든 유형은 조기 상환형 스텝 다운이고요. 기초 자산은 코스피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최대 연 6%까지 가능하게 써 있죠. 그래서 만기 3년 동안 내내 투자하게 되면은 총 최대 18%까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기와 상환 주기는 이제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은 최대 3년 동안 운영되고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위한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평가일 당일에 주가가 기준에 못 미치면 6개월 뒤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총 6번을 통해서 3년 동안 이제 평가를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일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가일이 중요한 거지 그 평가일 외에 주가가 어떤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또는 이 기준선을 내려갔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가일 당시에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에는 이제 90, 85, 80, 75, 70, 60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입일 이후 6개월 지난 일자 평가일에 조기 상환 기준이 원 가격의 9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6개월치 이자인 3%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난 2차 평가일에는 기준이 90%가 아닌 85%로 살짝 내려오는 거고요. 이자는 1년치 이자인 한 6%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평가일까지 이게 조기 상환이 안 되고까지 갈 경우에는 기준이 60%라는 걸 의미하는데 60%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총 6%의 3년치, 그러니까 18%의 수익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그 기준을 베리어라고 하는데 최종 베리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초 투자 가격의 60~70%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평가일에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는 최초 가격의 60~70% 투자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금의 30에서 40% 가까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코스피로 치면은 현재 2200포인트니까 이게 60% 또는 70%까지 가려면은 보통 한 1500에서 1600포인트까지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이런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험하고 좀 무섭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할 수 없는 뭐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선부터 보시면은 세로가 이제 세전 수익률이고요. 이제 가로가 뭐 최초 기준 가격 대비 주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선을 보시면은 36개월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18%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0개월 투자라면은 뭐 15%, 뭐 이렇게 이제 수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60% 이하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00%도 뭐 가능한 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모든 투자 상품 설명서에 써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가 좀 본다고 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계단식 표시가 각각 조기 상환 기준, 즉 이제 조기 상환 베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6개월 됐을 때 그 기준선보다 주가가 낮죠. 그러면은 그 날짜에는 조기 상환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개월째도 실패를 하죠. 그런데 18개월째 드디어 3차 평가일에 주가가 베리어를 초과해서 형성이 됩니다. 즉 조기 상환을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원금과 이제 18개월째 이자인 9%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총 만기 36개월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잘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안타까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지막 평가일에도 상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간중간 조기 상환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일 말고 중간에 베리어를 넘어가는 이제 구간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평가일에는 계속 이 베리어보다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기 상환에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베리어에 미치지 못하는 뭐 일이 발생한다면은 중위험 중수액의 수익은커녕 지금 아주 대폭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림 예시를 보시면은 뭐 기준 가격 대비 만약에 57%로 끝난다. 그러면은 원금 대비 43%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이제 ELS를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 실제 ELS를 보면은 여기에 조건들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코스피 가지고만 만들었는데 실제 상품을 보면은 니케이나 항생, 뭐 미국의 S&P, 코스피 그 중에 2개나 3개를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2개나 3개를 섞어서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코스피 또는 S&P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 배리어를 충족 못 시키더라도 바로 조기 상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집합의 관계를 갖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주가 지수가 많이 포함이 될수록 이제 조기 상환을 할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낚인 배리어라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려졌을 때 도마뱀이 마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만든 뭐 수익 구조라고 해서 리자드형 ELS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DLS 같은 경우는 주가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나 금, 뭐 독일 국채 아니면은 뭐 영국의 금리 가지고 만든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규칙 같은 게 워낙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모든 ELS의 상품 설명서를 다 꼼꼼히 직접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자세히 보면은 규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금융상품을 설계하는데 뭐 금융공학이 들어가지만 이 투자자가 그런 금융공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알 바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주의해야 돼 보이는 이유는 이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 사실은 어떠한 이제 난이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 규칙이라고 치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6면 중에 1면만 1일 거니까 당연히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6면 중에 1이 3개 또는 4개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독일 국채 DLS 같은 경우가 아마 1이 3개였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룰은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이 덜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파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뭐 투자자 본인이 어떤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공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게임의 룰을 제대로 파악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령 앞에 얘기한 코스피 조기상환 스텝다운형 ELS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받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거 하시려면은 그 전에 코스피가 과거에 60% 이상 떨어진 적이 있는지,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을 보인 적이 있는지 직접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숙제를 해야지만 이 ELS를 갖다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생 결합 증권 상품을 보다 보면은 ELS나 DLS 말고도 ELB 또는 DL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S 대신에 B인데 이게 Securities 대신에 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증권사가 보장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을 이제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ELS가 그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이런 상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ELB나 또는 DLB라는 게 원금 보장형 상품이다 보니까 뭐 예금 금리 대비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ELB나 DLB 상품을 보면요, 증권사가 그 게임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많게는 6%까지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물론 6%가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주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이 돼야겠죠. 하지만 뭐 원금이 대형 증권사가 보장하는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결합 증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뭐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면 쏠쏠한 ELS, DLS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